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인사관리,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 대한 관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사람 관리에 속하는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거의 고대, 소위 옛날 바로 어떤 냐면 경영학의 초기 단계는 인사관리가 정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차츰차츰 생산이나 물류나 이런 쪽으로 밀리다가 요즘 와서는 더 사람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의 빈도가 굉장히 어떠냐면 높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인사관리의 뜻이 요즘 우리가 봤을 때 인사관리의 개요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든다면, 첫째는 바로 직무에 대한 뭐가 되냐 그런 분석이 돼야 되는데, 직무 바로 뭐가 되냐 그런 명세성, 직무 기술성, 이 두 가지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죠? 바로 직무 명세서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소위 말해서 이건 철저히 인적인 분석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이 기술서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에 대한 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일과 사람이라는 두 가지에 대한 분석을 우리는 궁극적 뭐라고 하냐, 직무 분석이다. 이 직무 분석은 바로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라는 일과 사람, 사람과 일,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 우리가 명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직무 분석이라고 우리가 불러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직무 분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직무 분석. 그래서 인사관리는 바로 직무 분석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직무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맡아야 되느냐, 또 이 일의 성격은 어떤가, 바로 사람과 일이라는 두 가지, 직무 명세서와 직무 명세 기술서라는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서 일과 사람, 사람과 일에 대하여 매칭을 시키는 걸 직무 분석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직무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자주 쓰지 않습니다만도 우리가 아마 이 인사관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노무사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대 쪽에 가면 바로 이번 잘하는 뭐가 됩니까? 여러 바로 노무사 학원에서는 인사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사관리가 바로 2차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된다. 이렇게 돼서 시험에서 굉장히 인사관리 시험 문제를 갖다 다루다 보니까 많이 쓰는 이야기가 바로 확계평 보유방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확계평 보유방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확계평 보유방이다. 좀 더 글씨를 갖다 큼직하게 쓰다 보니까 확계평 보유방이라는 말을 쓰죠. 확계평 보유방이라는 말을 쓰더라. 그래서 확계평 보유방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확보, 개발, 평가, 보수, 유지, 방출. 그래서 확계평 보유방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인사관리 이꼴 확계평 보유방이다. 그럼 확계평 보유방을 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게 뭐죠? 직무 명세서, 직무 기술서 두 가지를 결합한 직무 분석이라는 이야기, 직무 분석이라는 얘기를 통하여 확계평 보유방이다. 이렇게 학생들을 외우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고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본다 그러면 확보다, 확보는 사람을 갖다가 뽑는 걸 얘기하죠. 개발이다 그럴 때 개발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하나의 교육을 갖다 시키는 거죠. 평가다 그럴 때 인사고과를 얘기하죠. 보수다 그럴 때 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유지다, 유지는 바로 인사관계, 인간관계 또는 노사관계, 여러가지 독립후생,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 그럼 유지라는 얘기를 갖다 쓸 수 있죠. 방출은 바로 퇴임을 갖다가 얘기하는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냐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퇴직을 할 때 무리 없이 퇴직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 그래서 인사관리를 갖다가 만약에 냉정히 얘기하라면 직무 명세서, 직무 기술서를 통하여 직무 분석을 통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확계평 보유방이라는 얘기로 설명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 평가를 하고 보수를 주고 유지를 하고 방출하는 과정이라고 인사관리 책에 나와 있다. 이렇게 된데 선생님은
이걸 갖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차례대로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맨 먼저 뭐가 됩니까? 맨 먼저 사람을 갖다가 선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선발을 하라. 선발이 끝나면 뭐가 되죠? 교육을 시켜라. 교육을 시켜라. 교육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죠? 평가를 해라. 평가가 인사고과를 얘기하는 거죠. 인사고과다. 평가하고 나중에 보수를 갖다 임금을 갖다 우리가 줘라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로 가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퇴임을 갖다가 우리가 퇴직을 갖다 관한 문제를 생각하자. 그래서 결국은 선발로부터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 나중에 보수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인간관계인 유지를 얘기하고 퇴직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로 보통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 덮어놓고 그냥 인사관리를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본다는 이야기보다는 확계평 보유방이라는 얘기 노무사 쪽에 많이 쓰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확보, 개발, 그 다음 뭐가 되느냐? 보수, 그 다음에 유지, 방주 하는 이야기로 확계평 보유방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이 편안하게 확계평 보유방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사관리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 책 내용 속으로 와서 책 내용 속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책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어떻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항상 첫 단원 이야기가 될 때는 그 단원의 성격이 어떤가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맨 먼저 인사관리가 어떤가? 인사관리가 어떤가? 인사관리라는 개념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인사관리에 대한 개념이 왜 되느냐?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사관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직무관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직무관리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직무기술서와 직무기술서는 바로 뭐가 되죠? 일에 대한 얘기가 되죠. 일. 그리고 뭐냐 그러면 직무명세, 바로 우리가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라는 말을 갖다 쓰죠. 이 명세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과 사람을 갖다가 매치시켜주는 뭐를 위하여? 직무분석이라는 얘기가 되죠. 직무분석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직무분석은 궁극은 이 두 가지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묶어서 직무분석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맨 먼저 직무에 대한 분석이 일어나기 위하여 직무기술서는 어떻고 직무명세서는 어떤 거냐, 또 직무에 대한 평가를 말도 쓰기도 하죠. 직무의 평가라는 말은 일이 쉬우냐 어려우냐, 예를 들어 쉬운 사람에게는 월급을 적게 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성질을 늦게 해도 되죠. 그러나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됩니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성진이나 또 일에 대해서도 이해되죠. 보수도 많이 줘야 될 거다. 이 직무에 대한 평가, 이런 과정, 이런 내용이 직무 분석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직무 관리를 위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확계평 보유방이라고 학생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적용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뭐가 되냐 분석이 일어났다. 그러면 물론 여기다 직무 평가까지 더해졌다 그러는 게 직무 관리가 되고, 제일 첫째 인적 자원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이 바로 사람을 어떻게 채용하죠. 채용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뭐가 되느냐 그럼 사람을 일단 확보한다는 얘기가 되죠. 채용이 뭐가 되느냐 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라. 채용의 단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쭉 우리가 살펴보며 채용의 기법이라든가 채용했을 때 어떻게 선발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선발에 관련된 이야기, 선발에 관련된 이야기를 갖다 인적 자원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다음에 이제 선발을 했다면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평가를 하라. 평가를 하라. 이 평가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되죠? 그렇죠. 일종의 하나의 뭐를 갖다 이용하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선발과 교육을 갖다 우리가 같이 묶어줘야 되겠죠. 선발과 교육이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교육을 시켜라. 확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라. 이게 바로 인적 자원 계획이다 이거죠. 그럼 이제 교육한 결과에 대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를 해서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되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도 더 열심히 하게끔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인사고과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런 인사고과의 결과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보상이란 말이 나오죠. 이 보상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임금입니다.
임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바로 보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임금에 대한 관련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우리가 밀고 나가는 게 임금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게 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인간관계와 노사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관계는 넓은 범주의 HR이라고 얘기를 하죠. 휴먼 릴레이션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노사관계를 포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로 그림을 갖다 그린다 그럴 때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본다면 인간관계가 이렇게 범주가 넓다 이러면 노사의 관계는 여기에 좁은 범주,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만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노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인간관계는 뭐가 되느냐? 노사의 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노노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의 관계인 노사정, 더 높이 말한 정부까지 개입해야 된다. 이런 범주가 다 인간관계에 들어간다면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맨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 노사관계를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 유지는 여러 가지 환경 또는 여성 문제, 국제화. 그래서 요즘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여성 문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고령화, 그 다음에 국제 문제.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이슈의 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이슈.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요즘은 굉장히 이슈의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유지관리를 갖다 해라 하는 말을 쓰며 현대적 이슈들, 아까도 말하지만 이런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감사. 인사감사에서 우리가 ABC가 나오죠. 인사감사의 ABC다. 그래서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ABC의 과정을 갖다 이용하고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는 바로 궁극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직무명세서가 됩니다. 어떤 일이죠? 직무기술서입니다. 그 두 가지를 결합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직무분석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직무분석을 딱 일단 하고는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확계평 보유방, 그리고 현대적 이슈. 뭐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하기 좋게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맨 먼저는 뭐가 되느냐? 채용, 선발과 교육. 선발과 교육이 가장 먼저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선발하죠?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적합하게 시키죠? 일을 잘하게 적응력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여기까지가 바로 인적 자원의 계획이죠. 그럼 이제 일만 시켜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 의하여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건 상벌을 줘야 되는 평가 문제가 인사고과가 되죠. 그러면 인사고과에 의하여 페이, 월급을 얘기합니다. 월급은 잘 알지만 임금이라는 이건 정상적 월급을 얘기하고 여기다 복리후생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월급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복리후생의 문제까지를 우리가 달아라. 이게 뭐가 되느냐? 바로 이런 보상 개념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여러분 잘 알지만 범주가 노사관계 범주보다는 훨씬 더 넓습니다.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만을 우리가 노사관계라고 얘기하며 단어를 달리하지만 인간관계는 노사범주보다는 넓게 노노의 관계라든가 노사의 관계라든가 노사정, 정부까지 개입되는 거, 이게 바로 일종의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어떻죠? 그 다음에 유지를 어떻게 하죠? 그리고 현대적 이슈들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성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고령화 문제, 국제화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영용, 이제 ABC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인사 ABC까지. 생산관리 ABC가 있었듯이 인사관리 ABC를 여러분하고 이제 살펴주며 하나하나를 우리가 진행한다. 이 부위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인사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로 우리가 일단 OT를 먼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 OT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는 들어가겠지만 일단 가장 먼저는 인사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번 더 정리한다면, 자, 일의 성격이 어떻죠? 직무기술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야 되죠? 직무명세서입니다. 사람과 일을 매치하는 걸 직무분석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직무분석이 일단 인사관계론의 직무관리가 되겠죠.
물론 뭐 인사관리란 어떤 거냐 하는 개념 이야기가 맨 먼저 어떤 단원이든 처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느냐? 확계평 보유방이다. 바로 사람을 어떻게 확보하지? 그 다음에 선발을 어떻게 하지? 고용을 교육을 해야 하지?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인사고과가 되죠. 월급을 어떻게 주느냐? 그리고 인간관계가 어떠냐? 노사관계가 어떠냐? 그리고 이제 유지를 위하여 유지는 바로 환경이나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지관리라고 하죠. 그리고 인사관리의 현대적 이슈를 나타내는 여성, 환경, 고령화, 국제화 문제 그리고 인사의 강사 ABC 여기까지 이야기가 쭉 총망라된 이야기가 인사관리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주된 내용은 거의 어디든 1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경영학의 주요한 내용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전산을 위한 MIS 경영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국제경영 그리고 여러분 계량을 갖다 나타내는 숫자를 가지고 의사결정 내리는 계량 의사결정론 이런 것들이 뒤쪽에 나오는데 뒤쪽은 새로운 이슈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삐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그래서 한번 경영할 때 제대로 공부를 하면 나중 가서도 왜 되죠? 힘들지 않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직종의 경영학 시험에 역시 왜 되죠? 한번 정확하게 경영학 공부가 되면 다른 분야 할 때는 그대로 적용해서 다시 한번 복습만 해주면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한 번 배울 때 정확하게 배우자. 그래서 제가 어떤 단원 들어가면 이 단원의 성격이 어떻다라는 것부터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죠. 바로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를 통하여 직무 분석을 통하여 확계평 보유방의 단계다. 뭐 노무사 쪽에 학생들이 많이 얘기합니다만 확보, 개발, 보수, 그다음에 뭐 평가, 뭐 확계평 보유방 유지. 그냥 방출은 바로 퇴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퇴임할 때도 우리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회사를 즐겁게 떠나가게끔 우리 회사에 끝까지 애정을 가지게끔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서 노후에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 하는 퇴직에 대한 교육까지 우리가 인사 쪽에서 해야 되고 특히 노무사 시험을 갖다 준비한다 이런 분은 이 인사관리 쪽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중에 혹시 경영지도사 2차 속에 인사관리도 역시 이 분야가 관련이 되는 것 정도로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갖다 드리며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는 분들에게 영역별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부위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주며 각 영역마다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기초를 잡아주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다음 바로 인사의 뭐부터 관계 이해론부터 우리가 들어가며 이야기를 갖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인사관리 자체가 인사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이런 단계로 확계평 보유방이다 하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맨 먼저 인사관리론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현대적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보면 인사관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인사관리라는 말의 뜻을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인적 자원이다. 인사관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인적 자원이라는 말은 사람은 자원이다. 그건 사람이 뭐가 되느냐 그럼 자원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어떤 사람이 창의력을 개발해서 굿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새로운 창의적인 문건을 만들어냈다면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을 갖다 왜 되느냐?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걸 갖다 회계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BS 쪽으로 볼 때 사람은 공급은 자산이 되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뭐가 되느냐? 자본과 같다. 이 사람이 바로 회사의 자산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바로 자본이란 말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을 바라보는 견해가 옛날은 단순했다면 현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사람은 하나의 기업에 뭐가 되느냐 자본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인적 자원이라고 불러준다 이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만약에 훌륭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물건을 만들어서 수십만 수백만을 갖다 왜 되느냐 종업원을 먹여 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궁극 자본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 게 인적 자본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BS로 볼 때는 사람은 궁극은 회사의 자산이나 아니면 뭐가 되냐 자본과 같은 바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인적 자원이라는 말이 되죠. 그리고 이런데 사람은 어떠냐? 능동적이다 이거죠. 우리가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 스스로 일할 수 있게끔. 이 바로 능동적인 구성 요소로서 인적 자원이라는 말이 되죠. 사람이 자본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하며 우리가 모든 문제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 돈이면 다 해결되지만 사람만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갖다가 돈 주고 살아 돈 절대 돈 주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뭐가 되느냐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의 자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능동적 스스로 일하는 바로 인적 자본이다 하는 말이 되며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인적 자원 관리론의 개념은 뭐가 되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인적 자원의 개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예를 들어준다면 바로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책의 문장 하나하나를 여러분 반드시 책을 통해서 한 번쯤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들의 만족감이란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만족감과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기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생산성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기업의 생산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인사관리는 어떠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 개인 이 내용은 뭐가 되느냐 개인의 만족입니다. 노동자 개인의 만족감을 줘야 된다. 마치 우리가 지금 조직행위를 배울 때 뭐라 그랬죠? QWL이라는 말을 갖다 쓴 적이 있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일종의 QWL이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Quality, Wealth of Life 그래서 삶의 질이라는 얘기를 했죠. 개인으로 볼 때는 바로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려면 개인의 삶의 질 풍족한 삶을 갖다 만들어주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끔 기업은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뭐가 되냐 QWL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만 높여주면 되느냐? 아니다. 기업 입장으로 볼 때는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생산성.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풋분의 아웃풋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인풋에서 아웃풋을 곱해가 100을 만들었을 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됩니까? 생산성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이게 높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으로 볼 때는 만족감, 그리고 기업으로 볼 때는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동시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바로 개인의 삶의 질을 나타내고 바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 만족된 삶을 살 수가 있다. 바로 인사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바로 추구하는 목적을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 하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인사관리의 용어를 갖다 우리가 볼 때 노무관리와 구분을 해보자 이거죠. 인사관리는 어떻고 노무관리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책 속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넘어가면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정밀하게 조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사관리라 그럴 때 인사관리는 어디에서 쓰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사무직원을 얘기합니다. 사무직원을 갖다 관리하는 이야기를 뭐가 되죠? 인사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일종의 화이트 칼라를 얘기하는 거죠. 화이트 칼라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생산 현장, 생산직에 속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노무관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화이트 칼라, 여기는 브루 칼라라는 말을 갖다 쓰죠. 그래서 화이트 칼라는 인사관리를 얘기할 때 사람 보통 사무직원을 얘기한다면 노무관리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생산직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하려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인사관리와 노무관리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걸 갖다 임금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인사관리 속의 사람들은 임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여기는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생산에 사용된 노무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노무비라고 얘기를 하죠. 노무비다. 그래서 회계를 배울 때 임금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사무직에 쓰는 이야기가 된다면 바로 노무비는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생산직에 속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만드는데 그건 경비에 속하는 영역과 같다. 바로 비용에 속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란 말을 갖다 쓰죠. 이걸 알아두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관리가 왜 우리가 중요하냐.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성과를 좌우하는 사람들의 행위. 바로 성과를 좌우하는 게 누가죠? 사람이다 이거죠. 사람은 절대 돈 주고 우리가 모방할 수 없는 거다. 아무리 그 사람을 본인 모든 걸 해결한다 그러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둘 만들어 달라 만들 수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람은 모방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의대죠. 성과를 좌우한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관리를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다. 사람들의 관리.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잘 알지만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구성원들의 만족감. 아까 말하던 기업의 목적은 뭐가 되죠? 바로 생산성을 얘기하는 얘기가 되고 그들의 만족감은 QWL을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사관리는 매우 양면.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인 생산성을 높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갖다 높여주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인사관리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인사관리를 갖다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질적인 부위와 양적인 부위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쓰죠. 질적 부위와 양적 부위. 여기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수준 정도만으로는 얘기가 안 되고 여러분은 책을 가지고 노트를 갖다 한 번 더 체크를 하며 따라오는 이야기가 모든 경영 부위를 커버해 줄 수 있다. 오늘 또 제가 서점에 가서 여러 책들 경영학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봤지만 우리 책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부위의 내용이든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완벽을 갖다가 퍼펙트하게 나가겠다라는 목적을 세우면서 뭐 여러 관련된 책 정말 서점에 갔더니 뭐 경영학과 관련된 부위가 너무 많은 뭐가 되죠? 자격증이 남발 시대. 요즘 자격증 시대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하나 자격증만 따는 게 아니라 2개, 3개씩 따는데 그게 들어가는 경영학은 우리 지금 강의하고 있는 수준에서 좀 더 책을 가지고 여러분 면밀히 따라온다면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히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한 번 배울 때 정확하게 책과 강의를 동시에 가지며 반드시 체크를 해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바로 질적이다 하는 얘기와 양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종의 질적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질적인 부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사람들에게 뭐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합리성과 인간성을 가져라. 합리성이다 그런 얘기는 바로 합법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뭐가 되냐 일종의 하나의 임금을 얘기하는 얘기가 되죠. 페이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위에서 얘기되냐 그러면 바로 월급을 적절히 줘라. 그리고 뭐가 되느냐 바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인간성 존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인간성 존중. 이 인간성 존중은 바로 사회적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일명 뭐라 그러냐 경제적, 사회적. 맨 먼저 뭐가 됩니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야기가 뭐였느냐 하면 원래는 고전적일 때는 페이가 전부였다. 그럴 때 경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경제적으로 자원을 충분히 배분을 하게 되면 만족하며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메이오이 같은 경우는 아니다. 바로 인격적인 어떤 존중이 필요하다. 사회적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와가는 뭐가 되죠? 요거와 요거의 관계는 정반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여러분 경영학에 우리가 배울 때 이걸 갖다 뭐라 그랬죠? 고전적 경영학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고전적 경영학이다. 이런 인간을 중심하는 인간관계다. 이러다 이 중심으로 오라는 게 경제과학.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바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기는 바로 고전적이다. 여기는 뭐냐 그러면 인간적이다. 여기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바로 중용을 얘기하는 중간 상태.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뭐가 됩니까? 경영학에서 고전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세 번째 나오는 바로 합리성을 주장하는 바로 정반합. 이게 합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람은 모든 걸 해결한다고 봤다가 사회적이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야 된다는 게 질적 부위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서 바로 공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쓰고, 양적인 부위는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양적인 부위다 그럴 때 이야기는 바로 인간의 욕망 퍼포먼스는 관계가 있다. 뭐에 관계가 있느냐? A의 언더라인 M,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E. 여기서 M이 뭐가 되죠? 동기를 얘기하는 거죠. 모티베이션,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E는 뭐가 되자? 바로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A의 언더라인이 있는 건 A의 언더라인 뭐가 되죠? 바로 타고난 능력. 타고난 능력인데 이거는 어떠냐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가장 우선돼야 되고, 두 번째가 뭐가 되냐? 환경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우리는 궁극은 정반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하며, 양적인 부위에는 궁극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얘기할 거다 하는 얘기가 되죠. 다음에 이제 전통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대 이야기는 바로 교과서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제가 쓰지 않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느냐, 결과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 만드는데 공헌했느냐, 그걸 역관주의라고 얘기하죠. 바로 공헌도를 가지고 따지는 걸 역관주의라고 한다면, 현대는 바로 얼마만큼 실적을 올렸느냐, 실적주의다. 그 다음에 직무 중심으로 옛날은 봤다 그러면 지금 경력 중심으로 본다. 옛날은 X이론의 근거를 뒀다면 Y이론의 근거를 두는 게 현대적이다. 그 다음에 인사부서만 중심이 된 게 뭐였느냐, 전통에 하면 요즘은 바로 현장 중심이 된다. 그 다음에 전통은 뭐가 되느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러면, 현대는 어떻죠?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조직의 목표를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개인의 목표는 QWL이라고 얘기를 했죠. 삶의 질을 우리가 얘기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전통은 여러분 잘 아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이고 단기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는 목적별이며 상방적이고 장기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둬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부서의 역할이 어떤 거였느냐, 역할의 변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책을 보면 시스템이 있냐, 시스템은 바로 조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른쪽을 보면 사람이라고 그랬죠. 인간을 보느냐, 그리고 업무에 초점을 둔다 그런 말이라면 변화를 나타내는 방향이다 그랬는데, 맨 먼저 뭐가 되느냐, 바로 인사부서는 맨 먼저는 행정가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행정가. 그러다 옆으로 보면 뭐가 되죠? 근로자의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 대변인. 그게 두 번째로 변하는 얘기가 되죠. 그러다 대변인이 되면 뭐가 되느냐,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 전략적 파트너가 된다. 전략적 파트너. 전략은 바로 같이 나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다 네 번째 가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변화의 담당자. 변화의 담당자. 그래서 인사부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을 갖다 얘기하라 그러면, 맨 먼저는 행정가로서 행정의 전문가였다. 단순히 뭐 얼마 일을 하고 누구를 뽑았고 뭐 이런 얘기 정도로 기록하는 행정가여다가, 대변인, 노동자들을 대변해주다가 전략적인 입장으로 가서 변화의 상담자가 되는 변화의 담당자 일로 1, 2, 3, 4로 갔다는 걸 우리 책 속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갖다가 우리가 받으면서 현재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부냐 외부냐는 기업 내부를 얘기하느냐 기업의 바깥을 얘기하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내부 쪽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노동력의 구성 변화, 이제는 고령층이 많이 늘어나고 여성 인력이 나왔다, 또 전문직이 나온다, 또 프리랜서를 얘기하는 계약직이 나온다는 얘기가 현대 노동력의 구성이 변화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가치관도 철저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옛날은 조직을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라는 입장이었다면, 요즘은 절대 그런 걸 양보하지 않죠. 개인과 조직이란 두 가지 양면을 다 추구해야 된다는 게 뭐냐, 인사관리를 이끌어갈 때 기본 원리다 이런 얘기가 되고, 개인은 절대 어디에 되죠? 자기 중심, 개인주의적인 중심이 발달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의 규모도 어디에 되느냐, 인사가 전문화되고 또 한쪽에 아주 집중적인 집중화를 이루하는 게 내부의 환경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게 우리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외부는 어떠냐, 그런데 바로 이제 국제화다. 세계는 하나. 여러분들 뒤쪽에 가면 뭐가 됩니까? 국제경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책 같은 데는 국제경영 없습니다. MIS 없습니다. 계량의사 없습니다. 인사관리까지만 해놓고 다 끝났다 그러는데, 요즘은 뒤쪽을 더 좋아하죠. 왜? 세계는 하나.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국제경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역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무역의 시대에 살고 있고 세계는 하나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일종의 국제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환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외부가 되겠죠. 그다음 노동조합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나라 같은 경우 삼성도 이제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시점이 왔다. 이럴 정도로 노동조합, 바로 제도적 체계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정보기술이 발전되었다. 정보기술이 바로 뭐가 되죠? PIS를 얘기한다. 이 PIS가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는 회사에 들어갈 때 수많은 정보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인풋식이면 이걸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나중에 꺼내 사용하는 PIS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인사관리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PIS라는 말을 씁니다. 또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마케팅 배울 때 시장을 조사해서 MIS라는 말을 갖다 썼죠. 바로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이건 마케팅의 우리, 즉 정보를 이용해서 장사를 해야 된다. 판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MIS와 MR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던 바가 있죠. 그 다음 회계를 갖다 정보로 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회사에 사용해야 된다.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이다. 그러니까 회계를 얘기하는 거죠. 회계학의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결정을 짓는다. 이게 뭐가 되느냐? 시스템. 바로 인사관리는 PIS의 시스템과 같다. 바로 여러분이 입사할 때 자소서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력 변화가 일어나면 그 경력 변화를 일일이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있나 없나를 체크리스트에 외우면 바로 해당자를 우리가 바로 찾아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만히 그림을 갖다 그린다 그러면 이거죠. 여러분의 신상에 대한 데이터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된다. 인풋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며 여러 가지 과정을 갖다 거치겠죠. 여러분이 어떤 신상의 변화가 있다면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중에 필요할 때 아웃풋 시키면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자료를 갖다 투입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인풋, 프로세서, 아웃풋 이런 과정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시스템이다. 그래서 시스템은 바로 연계가 되고 연결이 되어서 흘러간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시스템인데 인사관리에서는 PIS, 그 다음에 여러분 마케팅에서는 MIS, 그 다음에 회계학에서는 AIS라는 말을 우리가 쓰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346페이지 물론 페이지가 다소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거의 맞을 겁니다. 인사관리 과정 속의 관리 과정에는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짜고 평가한다. 그런데 계획이 바로 P입니다. 조직이 뭐가 되죠? D죠. 평가가 C, PDS라는 과정을 거쳐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기능 인사관리 쪽으로 보면 노동력을 의해 관리하니 그 다음에 근로자를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주니 인간관계가 어떠니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어떠니 네 가지 영역을 기능 인사관리로 본다 해서 우리 책에서 섬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제가 얘기까지 하기 이러기는 어려우니까 바로 페이지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과정 인사관리는 PDS를 기준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능인사관리는 바로 노동관리, 근로조건의 관리, 인간관계관리, 노사의 관리 이런 부위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책을 한 번 정도 참고하시며 봐주시라는 얘기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 발전 과정에 영향을 준 거는 과학적 관리법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뭐가 되죠? 호손 실험을 얘기하는 인간관계적인 접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바로 행동 또는 경제과학이다. 일종의 하나는 뭐가 됩니까? 경제적인 입장으로 봐는 바로 호전에다가 호손을 갖다 더하여 양면을 중간으로 가져온 바로 여러분 세 번째 행동과학이나 시스템 일반이나 바로 이런 관계로 변화했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인사의 철학이라는 것은 목표와 문화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 2번에 보면 목표 문화를 여러분 하면 되고 여기는 바로 비전과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나갈 건가? 비전은 일종의 하나 미래를 제시하는 거고 바로 전략은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 그런 말을 했죠. 이게 바로 철학입니다. 그럼 이제 인사에 뭐가 되느냐? 전략은 바로 지침의 역할.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며 인사관리를 실시할 때는 일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직무 중심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종업원을 전적인 인간적 측면을 중시하라. 전인주의가 되죠. 능력 위주로 가라.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줘라. 그리고 승진과 상들이나 임금은 공정하라. 그리고 PIS 아까 얘기하듯이 정보를 공개하라. 그 다음에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참여주의적 원칙을 얘기한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책을 참고하며 큰 타이틀로 여러분 쭉쭉 봐주시고 궁극은 인사통제는 ABC. 핵심의 마지막 이야기가 ABC가 나오죠. 이 ABC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만 가볍게 본다면 바로 구조적, 인간 접근이라는 얘기를 했고 철학을 얘기했고 전략을 얘기했고 이런 거 바로 여러분들 정확히 아는 뭐가 됩니까? 직무 중심 전인, 능력, 성과, 공정, 정보 공개, 참가주의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AI에서는 A는 경영을, B는 바로 경제적 측면을, C는 효과적 측면, 그래서 바로 ABC 감사란 말을 쓴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은 뭐가 되죠? 학계평 보유방으로 넘어가서 종업원을 뽑는 과정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인사관리를 빠른 속도로 우리 책에 있기 때문에 하고 뒷부분에 가면 계속 이제 속도를 좀 내며 국제 경영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매우 수고했습니다.